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뭐 경기 이런 데 매매가 어느 정도 되고 전세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시세를 좀 간략하게 보고자 방송을 합니다. 일단 저는 KB 부동산을 많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KB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뉴에 KB 통계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그달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뭐 주도 나오는데 저는 한 달 단위로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제 9월 달에 대한 통계까지 나와 있고요. 이 월간 KB 월간 보도자료 주택 보고서 통계표 전 요거 좀 애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 블로그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매매입니다. 지금 이제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대출이 금액이 6억으로 제한됐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좀 제한한 정책일 때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대비해서 9월은 보시면 하락 지역은 거의 동일하죠. 39%, 39.3%에 40%. 근데 상승 지역은 약간 늘었습니다. 매매 가격 증감률 보시면 전국 상승, 수도권도 상승, 서울도 상승이고요. 광역시랑 지방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구별로 보면 서울은 강북에서는 성동구, 용산구, 마용성이죠. 강남은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해서 강동, 송파 좀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인천은 미추홀, 부평, 경기는 분당, 광명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 서울하고 경기 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마용성이잖아요. 그리고 강동구는 뭐 강동 사시는 분들이 강남 4구라고 할 정도로 가격도 좋은 지역이고 분당하고 광명 다 이제 주택 매매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지금 이런 데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다른 지방은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0.1, 단독은 0.01, 연립은 0.03 이렇게 되는데 0.1 뭐 이렇게 사실 크지는 않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약간 보합하고는 중이다. 약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은 아파트가 0.8이에요. 이건 거의 1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게 달별로 1%니까 1년이면 15%겠죠. 1년에 10% 오른다는 건데 꽤 잘 오르고 있습니다. 단독 연립,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른다. 광역시는 아파트 단독 다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은 전국적으로 좀 보합이 있는데 서울은 아직도 잘 오른다. 많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도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27 대책이 뭐 심하니까 이때 나왔을 텐데 요 전에도 0.9, 1.4, 1.28, 뭐 0.8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의 영향과는 크게 상관없이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고요. 전세는 보시면 8월에서 9월 하락 지역이 줄었죠. 그리고 상승 지역이 보시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 0.09 거의 보합이고요. 수도권 0.1, 서울 0.2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을 보시면 강북이 노원구, 도봉구, 그러니까 노도광이죠. 주택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이고요. 강남은 강동구, 송파구. 예, 여기는 괜찮은 지역이네요. 근데 하락 지역은 서초, 강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수급별로 뭐 아파트가 새거가 많이 지어지면 아니면 뭐 많이 재건축을 해서 근처가 공실이 많이 생기면 좀 전세가 변동이 있겠지만 매매가와 다르게 이제 전세가 상승은 소득 그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 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천도 서구와 계양구입니다. 예. 그 서구 계양구는 이제 인천에서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요. 경기는 수성구, 그다음에 구리입니다. 여기도 오른 지역, 그 집값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도 섞여 있네요. 전국은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그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전국이 아파트 0.1 상승 중이고 서울은 아파트가 0.4네요. 여기 제일 높고 단독하고 연립은 다 빠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 아파트는 매매도 전세도 다 상승 중이다. 서울에 이제 매매가 0.8 많이 오르고 전세도 0.4 지금 잘 꽤 오르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요거는 평균 매매 가격. 이제 평균은 중위가 아니니까 가장 비싼 집, 가장 낮은 그 저렴한 집 다 합쳐놓은 거니까
조금 우리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34평 기준으로 매매 가격과 평균 매매 가격, 평균 전세 가격을 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 5억 4천, 수도권은 아파트가 8억 이렇게 되고, 평균 전세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3억 천, 수도권이 4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집하고 아파트는 한 5억 정도 되는 거고, 전세는 한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수도권은 한 7, 8억 되는 거고, 이제 전세는 한 4억 정도 되네요. 그럼 이제 서울이 있죠. 따로 보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평균 14억, 그리고 전세가 6억 5천입니다. 이 얘기는 서울에 있는 전세 가격 6억 5천하고 이 인천 아파트 매매 4억 천원, 수도권이 8억 이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전세 6억 5천, 수도권에 있는 매매가 8억, 이렇게 상당히 서울이 지금 집값이 높은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뭐 수도권도 지금 상당히 높다. 8억, 매매가 8억에 전세가 4억이니까요. 전국 아파트가 5억 4천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 6억 5천이고 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4억 3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 이런 뭐 광역시 아파트가 매매가 2억 3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수도권하고 서울이 굉장히 비싸죠. 아파트 매매나 전세,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면, 잠시만요.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리센츠를 보겠습니다. 잠실에 있는 아파트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데인데, 네, 리센츠고 33평에 최고가를 볼까요? 보통 21년도에 저금리가 가장 최고가고 22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지역별로 강남부터 퍼져나가니까 강남이 집값이 제일 빨리 오르고 뭐 빨리 떨어지니까 다른 지역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강북은 좀 더 늦게 오르고 22년도에, 경기도도 좀 그렇고 그러죠. 그래서 잠실이 21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고, 지금 보시면 21년도 대비해서 30% 정도 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과는 그렇게 상관없는 지역은 좀 이렇다 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서초, 반포죠. 방배 사시는 분들도 반포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던데, 여기도 보면 반포 자에도 22년에 보시면 한 36억, 35평에 36억에 평당 1억에 팔렸고, 지금 한 30% 정도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래가 없는 것 같고, 거래가 있는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도 한 25%, 30% 정도 올랐다. 그래서 대출 규제, 고금리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고금리에는 대출 안 받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내가 뭐 월세를 산다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집을 그냥 매매한다, 아니면 여기는 뭐 투기 과열지구라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전세 끼고 그냥 내 집을 사겠다, 그런 거는 대출 규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낮은 구 중에 하나인 강서구와 이제 은평구를 보게 되면,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는 25평이 지금 7억 5천에 거래가 되는데, 이거 보시면 이때도 거래가 있었죠. 이거 대비해 지금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최고가에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거 찍어보면 그래도 6% 정도 빠졌죠. 그래서 21년도 금액을 회복을, 21년도 이후에 고금리 맞고 지금 그 금액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강서구 아파트고, 여기는 바로 이제 9호선에 있는 역세권, 9호선 급행에 있는 역세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21년도 금액을 회복 못하고 있다. 거의 비슷하거나 회복 못하고 있다. 예, 여기는 거래가 없었던 것 같죠? 예,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고금리, 금리가 높고, 또 다시 말해 대출이 안 나올 때 거랑 상관없는 지역은 잘 갑니다. 지금 뭐 마용성, 그럼 강남 3구 다 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용성 가잖아요. 마용성 중에서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 자본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높은 지역에 지금 집값이 잘 가는 겁니다. 분당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좀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은 지역은 아직까지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21년도 금액을 회복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21년도 최고가, 내가 21년도 집을 샀다 그러면 22, 23, 24, 25 한 4년 정도 내가 샀을 때 금액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강남 3구는 샀을 때 대비해서 30% 정도 금액이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여기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학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학교가 뜹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재건축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근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 학교가 하나 있고 건너편에 이제 아파트가 있죠. 힐스테이트 녹번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건너편에 녹번역 이편한 캐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레미안 베라힐즈가 있고, 여기 뭐 북한산 푸르지오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힐스테이트 녹번이라는 아파트는 길 건너서 여기를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를 학교를 클릭하시고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안 가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여기 뒤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 연립주택과 여기 있는 아파트, 그리고 건너편에 여기 있는 아파트, 여기 있는 이제 그 연립주택까지만 가죠. 여긴 안 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학교를 또 클릭해 보면 여기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있는지, 1학년 7학급, 뭐 6학년 5학급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있죠. 여기 보시면 상담도 몇 건 받았나 다 보실 수 있고. 근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바로 근처인데 여기 있는 학교는 여기 새 아파트 단지가 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 초등학교를 보시면 여기는 학생 수가 좀 적죠. 아까보다 확실히 한 3학급 4학급 정도 되죠. 상담 실적은 꽤 많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뭐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더 찾아보시는 게 사실은 더 편하니까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학군을 찍고 학교를 찍으면 어디 배정되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라 그래서 거기를 배정 안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간단히 보시면 될 텐데, 이건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요 뭐 학원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도 요즘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